안녕하세요. 전 팬이고요. 네, 행복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투자해 오셨는지. 저는 지금 현재 고덕에 이제 대방 아파트 하나가 있고요. 고덕에 서정타워라고 상가가 있고 청라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상가를 저번 주에 등기를 쳤거든요. 아,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공실이에요. 네. 공실이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공실을 예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행사에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부동산 뭐 네. 하시는 분들 저는 여기 위치를 나쁘게 보지는 좋게 예, 봐요. 예. 근데 저희가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이제 설명 들은 것보다는 너무 모든 게 더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공실이 되고 나니까 이제 등기를 치고 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내가 현실로 막 그쵸. 이게 예. 생각보다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공실이면. 그쵸.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뭔가를 좀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원래 대출을 8억 8천원 받으면 있어요. 8천원. 상가에서 8,000원 대출. 네, 8천원 받으면 되는데 제가 투자금을 확보하고 싶어가지고 1억 4천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천 정도의 여유금이 있는 거죠. 6천 정도의 여유금이 있는데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공시를 생각했을 때 한 2천 정도 여유 있게 제가 빼놨어요. 아, 2,000원. 네, 만약에 정 공실이면은 그 돈으로 그냥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유금은 4천이 되는 네.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에 네, 주식. 8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합치면은 한 1억 2천 정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금액이라고 치면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천에서 6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상가는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제가 알아봤어요. 저희가 2020년 8월 이전에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업자로 냈어요. 이게 사업자로 냈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부동산에. 일반 사업자 내셨어요? 네네. 여기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도 지금 약간 공실이 있는가 봐요. 한 30% 정도만 찼나 봐요. 제가 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전세로 내면은 그래서 좀 빠지나 봐요. 전세 내세요, 그럼. 근데 전세를 내려면 이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85%.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몰랐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거에만 빌라인가? 빌라 오피스텔. 네, 이런 거에만 적용이 되고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돼요. 아파트는 지금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아니요. 않고 지금 일반 사업자 하셔서 부가세 환급 받으셨죠? 네, 맞아요. 그거 다시 내고 다시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하면서 취득세 감면 받으면 돼요. 그게 더 커요. 네. 그래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고 이게 원룸인가요? 네, 원룸이어도 일단은 전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세대 내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대 내줄 때 그 사무실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분양사에서는 거의 이렇게 특약을 넣고 하면은 거의 많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월세밖에 안 돼요, 그때. 월세. 그쵸? 그래서 저는 월세 받으려고 했는데 월세를 줬면 뭐 나쁜가요? 아니면 뭐 전세가 훨씬 좋은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세는 좀 잘 나가고 월세가 잘 안 나간다고 아까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은 월세, 전세 다 가능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좋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는 이제 전세는 못 받고 월세만 받겠죠. 그죠? 그것도 전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전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겠지만 또 전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못 들어오니까 세입자 받을 때 약간 좀 내가 불리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어제 이거를 500만 원 마피에 내놓긴 했어요. 어제.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걷어들여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왜 그거를 했냐면 상가가 일단 공실이고 금리가 막 오를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실이 나는 게 청라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오겠다는 것들이 다 뭐 3년 뒤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고 지금 옆에 있는 오피스텔조차도 지금 30%밖에 안 찼고 입주를 할 때 근처에 이제 몇 개 더 같이 입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입주장이 벌어지겠네. 그쵸. 네. 이게 공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마피를 해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청라 오피스를 받은 거는 월세 수익 받으려고 하신 거죠? 그땐 그랬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가도 좀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얘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1억 4천에 분양받았는데 1억 4,700. 네, 전세값이 뭐 내가 네. 얼마예요? 1억 한 2천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2천 내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하지만 이거 전세값은 조금 날이 갈수록 또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인프라가 생기면서. 그래서 크게 뭐 어떻게 손해볼 만한 건 없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근데 월세를 내가 수도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좀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이걸 전세를 내놓게 되면 별로 투자금도 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그럼 제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네. 이 전세는 좀 그래도 더 잘 나가는 제가 사실 어제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정확하지 않아요. 네,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면 입주장에는 전세가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여기가 뭐 허허벌판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가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청라가 이렇게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공항 무슨 공항 터미널요? 예, 그 지하철. 그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걸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신도시랑은 약간 차로 한 10분? 역 바로 앞에 있는 걸로 한 거예요, 저는. 공항철도역인가요? 아, 맞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전세 시세를 한번 보시고 공항철도역이고 하면은 지금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제 공항이 재개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공실이 지금 문제지 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입주장이어서 전세값을 많이 못 올려받더라도 이게 지금 신도시고 이제 막 형성되는 도시라면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시세 차익까지는 못 바란다고 하더라도 월세 같은 거는 좀 충분히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 지금 빼니님 말씀은 이게 만약에 전세든 월세든 전세를 냈는데도 공실일 경우에는 네, 전세를 좀 낮춰서 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월세도 뭐 조금 낮춰서 내면은 뭐 공실은 면할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5만 원이라도 싸게 내면. 그러면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면 이게 막 도시가 형성될 때 산 것들은 다 올라요. 이런 게 또 여기가 발전하면서. 그럴까요? 마곡도 거의 뭐 오피스텔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마곡도. 왜냐면은 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프라가 막 형성되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도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월세가 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금력으로 봐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제 안에 사실 자의식이라면 자의식인데 제가 배운 부동산에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거가 저한테 지배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아까 오켈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뭐지 서울에 이번에 그 해링턴 아시죠? 그거를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실거래가를 봤어요. 제가 실거래가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도 불장일 때도 안 올랐더라고요. 내려갔어요 거기는. 맞아요. 저기 분양가보다 내려갔어요. 네, 근데 전세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약에 지금 거기가 1억 4천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나갔어요. 그냥 예를 들어 나가서 제가 이거를 전세를 1억 5천에 줬어요. 네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잖아요. 네. 1,000만 원이 남아도 이제 취득세 내고 근데 제 주임사를 내면 취득세가 거의 없는 거죠. 아니요, 이건 내셔야 돼요. 처음 분양 받을 때만.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뭐 했을 때 이게 뭔가 플러스가 아니라 약간 500만 원 정도 손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오르지 않고 전세가가 올라서 그 전세가를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오르고 또 뭐 500씩 오르면 이 돈이 나오긴 하는데 왠지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이 돈을 내가 가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이제 시장이 변해갖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내가 뭔가 좀 폭탄을 맞을 것만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우리가 상가를 1, 2년 공시를 하고 분양을 받으신 이 배포와 왜 여기를 바라보는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죠? 예? 사실 네. 이것도 공실이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상가는 원래 분양받을 때 1, 2년은 공시를 이렇게 각오하고 받는 거잖아요, 원래가. 진짜 몰랐고. 네. 이게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사실 이거를 저는 공실을 두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느긋하지 저는 이렇게 막 공실을 두는 게 좀. 아니, 공시를 두고 싶어서 둡니까? 안 두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던데 제가. 일단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좋은 생각이시네. 제가 사업을 하던데 저는 네네네. 사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네. 느낀 거는 사업도 해봐도 그래, 되겠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했고 아니면 내가 직접 서정리나 구도심을 다니면서 괜찮은 이런 상가 주인들을 모셔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거는 조금 더 멀을 것 같아. 그래요? 그쵸? 임대가 비싸서? 아니, 상가 주인들이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들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여러 가능한 업종들을 해놓고 임차인을 구하는 식으로 내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 2년의 공실비, 이게 지금 한 달에 그 이자며 내가 관리비 얼마씩 내야 돼요? 한 달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네. 그럼 1년이면 1200. 네네. 그래서 2천을 준비하셨네. 맞아요.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네. 그 부동산에서 최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2년 공실 예상해라. 하지만 그보다 일찍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를 예상을 하셨어, 이거는. 그러니까 대비 잘 하셨어. 2천만 원까지 다 대비도 해주시고. 네.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끝난 거고. 근데 얘의 어떤 그 두려움을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주용이고 얘는 상가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분야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리스크의 그 정도도 다르고요. 사실 저희 진짜 큰 고민은 사실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오피스텔은 뭐 갖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맞아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투자금에서 한 4천에서 6천 뭐 진짜 많게는 네네. 6천까지인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약간 하락장에 좀 좋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바람이.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제 고민인데 저희 이제 지방 이렇게 투어도 많이 했잖아요. 임장도 했고 이번에. 하셨어요. 네네. 네, 저 익산도 갔었거든요. 제가 못했어요. 아무것도 기회도 있었는데 근데 못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실거래가가 오르지 않고 인구 감소가 이제 앞으로 될 거고 수도권 집중화가 돼서 지방 아파트가 이제 처치 곤란해질까봐 그게 제 걱정인데 부동산이 이제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구가 감소가 되면 아무리 부동산이 상승한다 한들 지방에 이게 오르지 않으면은 처치 곤란해지면 어떡한가 이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충돌이 돼서 뭘 못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커요. 제가 1주택의 조정 지역에 있고 2주택을 했을 때 세금 혜택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어디죠? 대광이요. 대광. 이거 파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이걸 팔 때 1가구 1주택에 그 비과세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못 하신다면 내가 문제가 되지만 파실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실거주하던 집을 팔려고 하면은 다른 그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1억 미만의 아파트는 또 양도세에도 뭐 주택으로 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그거 우리가 인구가 감소돼서 거기가 사람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뭘로 보시면 되면 전세가로 보시면 돼요.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얘기는 실제 수요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익산을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장기 투자도 되고 단기 투자도 돼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년 있다가 양도세 할 때 뭐 기본과세만 하고 팔 수 있는 곳이 비조정지구라서 익산을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죠? 사실 따라간 거라. 그러니까 이 익산이라는 곳을 내가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얘는 2년만 있다 팔고 나와도 내가 수익만큼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조정지구이기 때문에 내가 양도세를
기본 세율만 내면 돼. 2년 후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500만 원이 오르면 세 20%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만 내고 400만 원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비조정 지구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가에서 1, 2년 공실난이 위험이나 어떤 리스크를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지금 다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어떤 상가의 리스크를 내가 다 준비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지만 다 준비까지 잘 해놓으셨어.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데에 다 미쳐가지고 다른 게 지금 안 되시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그 예. 속에는 그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주택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는 사실 그것도 있고 하나 큰 건 뭐냐면 세금인데요. 무슨 세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득세. 제가- 자, 네네, 취득세. 그런 거. 취득세. 양도세. 근데 제가 사실 양도세.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 꺼내는 게 뭐냐면 예. 저도 보유세. 지금 자,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 자, 무조건 오피스텔은 4.6%. 네. 어디에 됐든 이거는 변함이 없어. 내가 집이 많든 적든. 자, 그런데 지방의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취득세 무조건 1%. 네.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하고 관련돼서 이슈가 없어요, 지금. 아, 네. 전혀 없어요. 네. 자, 보유세. 네. 보유세는 지금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해당 안 돼요. 네. 그거 이것도 상관없어. 네. 자, 양도세. 양도세는 내가 비조정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2년만 있다 팔면 기본세율 내면 다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사도요? 그럼요. 1억 미만짜리니까. 아. 1억 미만짜리니까. 대신에 잠시만요. 팔 때에도 걔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어야 돼. 오르면요? 오르면은 걔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3억 이하는 또 3억 이하까지는 양도세에 또 빠져요, 그게. 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제가 갭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갭 투자를 했어요. 지금 보러 다니는 게 거의 갭 500 뭐 이렇게 네네네. 작은 금액을 받지만 이건 또 많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를 때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하려면 갭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뭐 5천, 6천 뭐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돈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꼭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 그래서 리스크는 그거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하나다. 그렇죠? 자, 내가 500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안 오를 때와 5천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안 오를 때 언제가 리스크가 더 커요? 투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안 들어가는 한도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안 올라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쪽에다 몰빵하지 마시고 한 지역에. 만약에 우리 그 행복한 부자님께서 내가 5천을 투자해. 5천을 투자하는데 한 채당 500만 원씩 넣어서 뭐 투자를 하면 10채잖아요. 그거를 잘 분산을 하시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걱정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역전세가 나거나 뭐 그러니까 역전세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 네. 자, 우리가 그쪽에 지금 전세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입주할 것들의 어떤 신축 물량이 많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전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 지역에다가 여러 개 하지 마시고. 그리고 1억 미만짜리는요, 역전세가 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새로 이제 신축이 들어오면은 걔네들하고 가격대가 좀 다르잖아요. 솔직히. 뭐 전세가 8천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옆에 신축이 막 2, 3억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전세값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걔하고 얘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가격의 급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당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이 500만 원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망합니까? 아니죠.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갭 투자 이렇게 작은 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도 실패한 게 없었어요. 왜? 내 투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패해봤자 뭐 1,000만 원 이하의 손실? 그것도 전세값이 하락하면 어때요? 내 돈을 좀 여태까지 무이자로 쓰다가 내 돈을 사실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값으로 무이자로 썼잖아요, 내가. 1억짜리 집을 9,500에 샀으면 9,500 무이자 전세금 내가 썼잖아. 근데 역전세가 돼서 1,000만 원 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돈 잃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세값이 좀 순간 떨어졌다가 내가 내 돈 내줬다가 어때요? 그렇다고 그 집이 날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역전세를 딱 한 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넌 정말 도둑이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무이자로 그렇게 전세금 써고 네 돈 그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참 그렇게 아깝냐? 너 정말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지.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어때요?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전세금으로 내가 내 돈 이자 안 내면서 여태까지 썼잖아요. 무이자로. 근데 전세값이 내려가서 내 돈을 500이나 1000만 원 좀 넣어야 돼. 자, 여기 공실나서 1200은 이거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가 어때요? 나중에 또 전세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꼭 손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역전세가 나도. 근데 역전세가 한 군데서 막 서너 개가 같이 나버린다거나 뭐 역전세를 막 2, 3억씩 맞았다거나 이러면 좀 무섭죠. 여러 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개를 적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 개를 저 한 군데다가 하니까 그렇게 맞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거나 또는 이제 갭이 너무 그- 큰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매매가가 좀 네, 크면 맞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매매가 큰 걸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럴 그럴 수 수 있지만 지금 있죠. 하는 소액 투자는 네. 그렇게 되기가 사실 그게 리스크가 엄청 커지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뭐 전세값이 50%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방이어도. 아, 되게 혼란했어요. 한동안 네. 너무 혼란스럽고 음. 바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거를 좀 제 안에서 좀 정리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잭파시시나 네. 저기 300채 네. 그 책 두 개 읽으셨어요? 네, 300채 그건 있고 잭팟이는 없어요. 300채 그거 읽었을 때 어땠어요? 아니요 못 읽었어요. 그것만 읽어도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그거를요? 그 두 개를 읽으세요. 특히 그 300채 그게 더 심플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분이 먼저 하신 분이니까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잭파시님 거 읽으면 그분은 또 잭파시님은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 리스크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최소 그 두 가지 책을 읽으시면 이런 걱정들은 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네. 그거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읽어보고 고민을 좀 그렇죠. 스스로 정리를 좀 그렇죠. 내가 너무 막 불안하고 막 그런데 막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잠 더 못 잡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내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줄인 방법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상가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공실 날까봐 무서워서. 근데 이거 하셨잖아. 모르고 근데 그것도 1, 2년 내가 버틸 자금력도 되시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1, 2년 자금력 기다리는 동안 내가 가서 뭔가 사업자 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 거주용은 훨씬 쉽다. 그렇게만 아시고 책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책을 읽고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생각을 좀 더 정리. 그렇죠. 네, 남 따라서 막 불안한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투자를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들으면서. 네네. 예전에 좀 하다가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듣거든요. 네. 목요일도 듣고 토요일도 듣는데 목요일 날은 뭐 들으세요? 달팽이 소장님 네네네. 그렇죠. 끝났는데 좀 바쁘기도 한데 이것도 듣고 막 머리 너무 복잡하고 사실 너무 그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은 너무 재밌었고 잘 들었지만 계속 막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길 잘했네요. 좀 얘기하니까 좀 낫나요? 좀 낫긴 한데 사실 아직도 조금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들 훌륭한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진짜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 풀린 건 있어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근본 그 바닥에 어떤 기본 없이 막 굉장히 혼란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가 건물 투자하셨던 분이 이것도 지금 뭔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택으로 하려니 이게 이제 연장되는 거죠. 걱정이. 이해가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서 오늘 꼭 그거 300제 박정숙 씨 책부터 먼저 네. 읽으세요. 되게 잘 읽혀요. 네. 저부터 읽어볼게요. 네네네. 읽고 다음 주에 발표합시다. 저기 추석 끝나고 발표하세요. 네. 발표 안 하면 돼요. 발표 꼭 하세요. 그래야지 남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